안녕하세요. 저희는 챕터 6 Health Information Exchange에 대해 설명할 김희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의료기록 전산화가 굉장히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정보 기술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었지만 이 의료정보 기술을 더 효율적이도록 발전시키는 것은 아직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받은 것이 Health Information Exchange입니다. Health Information Exchange는 보건개혁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로 인식되며 그만큼 원활한 의료 관련 정보의 교환은 모든 의료기관에게 중요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HIE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하고 HIE와 관련된 단체들의 변천사 등을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입니다. 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는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따른 조직들 간의 의료 관련 정보의 전자적 이동을 뜻합니다. Health Information Organization HIO는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따라 의료 관련 정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Health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HISP는 의료 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Health Information Blocking 개인 또는 단체가 고의적으로 전자 의료 정보의 교환 또는 이용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Opt-in and Opt-out 둘은 환자 동의서와 관련된 방침으로 Opt-in은 의료 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교환할 수 없는 것, Opt-out은 환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의료 정보의 교환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Regional Health Information Organization RHIO는 지역의 의료나 치료의 진보를 목적으로 의료정보 교환을 관리하는 의료정보 기관을 뜻합니다. HIE는 국가에 따라 정의가 다른데 본 챕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Directed HIE, Push HIE는 계획된 치료를 위해 직접적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입니다. Query-based HIE, Pull HIE는 알 수 없는 환자로부터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문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Consumer Mediated HIE는 환자가 그들의 고유 정보를 총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의료정보망의 역사입니다. 이 미국의 의료정보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CHINS 의료정보망 지역사회라는 것이 미국 전역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약 70개의 시범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지만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종결되고 맙니다. 그 원인은 사람들의 인식 부족,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의 부족, 덜 발달한 기술들로 인해 실패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전자의료 기록채택 HIO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이 ONC, 국립국가건강정보조정소를 설립하고 향후 10년 동안 전자의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설립된 ONC는 환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분권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NHIN Prototype Architecture 먼저 NHIN이란 Nationwide Health Information Network의 약자로 더 나은 의료정보망을 위한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중앙 집권식의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HIOS 사이의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였고 헬스 인터넷을 만들어 안전한 의료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NWHIN Exchange NWHIN Exchange란 NHIN 평가 시행 기간 동안 개발된 것을 통해 연방기관과 민간 부문 조직이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고 이를 NWHIN Exchange라고 합니다. 이 NWHIN Exchange에서 눈여겨볼 점은 각각의 시스템 밖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군인들 또한 고려한 DoD, VA 또한 이것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eHealth Exchange eHealth Exchange는 2012년에 NWHIN Exchange가 eHealth Exchange로 다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할 것은 Health the Way가 NWHIN Exchange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Health eWay는 무엇일까요? Health eWay는 개방형 소스, 개방형 표준 기반의 의료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비영리 공공 민간 기관입니다. 세커이아 프로젝트
세커이아 프로젝트는 2012년에 실행된 프로젝트를 세커이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케어 커넥티비티 컨소시엄이 세커이아 프로젝트를 돕게 됩니다. 디렉트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렉트 프로젝트보다 앞선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NHIN도 그 변화에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HIOS도 도움을 주게 되면서 NWHIN의 가속화를 예상하게 되었지만, 기술적, 순차적, 정치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 계획은 지연이 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디렉트 프로젝트입니다. 디렉트 프로젝트에서 나온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NWHIN의 개념을 조정하여 간소화한 기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메일 유스 케이스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NWHIN은 NWHIN Direct Lite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또한 더 적은 비용을 이용하여 팩스 및 메일 방법을 보완을 하여 HISP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암호화 및 시스템 보안의 유지 및 관리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데이터 교환의 편의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푸시 테크놀로지에 의존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정보 수집이 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디렉트 프로젝트의 결과 2015년에 의료진 64%가 메시지 기능을 가진 HER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16%만이 보안 메시지를 보고 다운로드하고 전송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헬스 익스체인지와 디렉트 프로젝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이 헬스 익스체인지와 비교했을 때 디렉트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의 기술이나 정치가 보다 진보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낮은 비용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기술들을 이용하였고 효과적인 의료 정보 교환이 가능해졌고 또한 효과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부속적인 부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블루버튼 프로젝트. 블루버튼이란 환자가 자신의 진료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휴대용 형식의 정보를 쉽게 얻게 되었고 ONC는 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 블루버튼 플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정보를 보내고 공유하고 인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호 운영성. 이 상호 운영성은 성공적인 HI를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분리된 파트너와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상호 운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상호 운영성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먼저 기본적인 상호 운영. 상이한 시스템끼리의 전자 정보를 교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또는 기술로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상호 운용. 메시지가 시스템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구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XML이나 HL7 등의 표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미론적 상호 운용. 의미론적 상호 운용은 암호화나 용어화의 시스템이 송신기관과 수신기관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의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이 필수적입니다. 이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한 의료 정보 교환 수준에 따른 3개의 스테이지가 존재하는데 세 번째 스테이지가 가장 성공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환자의 정보 접속이 원활해야 하고 치료의 조직화, 효율적인 의료 정보 교환, 공공의 의료와 의료정보 데이터의 보도가 원활해야 합니다. Impact of the High-Tech Act on HIE. 하이테크 법은 2009년에 시행된 법으로 이 법은 HI 이용에 큰 촉진 작용을 일으켜 주와 지역 간의 HI 간의 정보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HI를 이용하지 못하는 곳은 정보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HIO에 대한 내용입니다. 90년대 후반 미국 연방정부는 HIO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서 HIO가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HIO를 완벽하게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255개에 보고된 HIO 중 단 85개만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고되지 않은 HIO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더 많은 실패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공적으로 HIO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많은 양의 의료 정보가 필요하므로 넓은 범주의 의료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넓은 범주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여러 개의 병원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들, 의사, 의료사회, 의과대학, 주 및 지방정부, 약국, 약국 네트워크, 이동간호 서비스 업체, 엄선된 판매회사, 그리고 공공보건부서를 잠재적인 참여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HIO에 참여하는 기관 간의 신뢰입니다. 특히 의료체계 및 의사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지역에서는 다른 이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기관들 간의 신뢰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HIO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와 더불어 HIO 계획 단계에서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HIO를 계획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필요한 자본은 연방 또는 주 보조금에 의존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마무리되면 기술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이때 어떠한 데이터 교환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데이터 교환 모델에는 크게 연합 방식, 중앙 집중형 방식, 하이브리드형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연합 방식은 데이터가 각각의 기관의 네트워크에 저장되는 분산형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인 데이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고 전송할지에 대한 방법과 함께 HIO 이용자들에게 공유됩니다. 중앙 집중화 방식은 HIO의 모든 기관들이 접속할 수 있는 중앙 데이터 저장소를 운영해 모든 데이터를 중앙 저장소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은 연합 방식과 중앙 집중화 방식의 몇몇 측면들을 섞어 만든 모델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 교환 모델을 모두 활용하여 임상 시험을 해본 후 가장 효율적이었던 방식을 채택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HIE는 주체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먼저 정부 HIE는 주로 사회보장청과 같은 정부기관과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고, 커뮤니티 기반 HI는 여러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HIO가 만든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HIE입니다. 그리고 사설 HI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으로 거대한 건강관리 시스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HIO는 다양한 웹 기반 인프라를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RLS 서비스는 MPI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환자의 정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MPI는 HIO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고유한 환자 식별자를 할당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올바른 환자 및 기존의 기록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중복 기록 또는 부적절한 매칭 알고리즘이 대부분의 운영 중인 HIO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자 디렉토리는 환자의 개인정보, 예를 들면 자격증,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휴를 맺은 병원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문서 저장소와 같은 서비스로 HIE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환자들의 정보를 보관하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HIO의 운영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는 비용의 절감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예를 들자면 팩스와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검사, 치료 및 의약품이 중복 활용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타 건강정보 네트워크의 보고에 따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자청구 방식이 종이를 이용한 청구 방식보다 약 6.8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IE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최소 4가지가 있는데, 먼저 비영리 HIO는 환자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연방 또는 주 기금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고 세금을 통해 받는 혜택에 의존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으로 공익기업체인 HIO는 보통 주 또는 연방 기금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데, 예시로는 델라웨이 보건정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와 소비자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HIO는
지정된 지리적 영역 내에서 만들어지며 영리 또는 비영리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북서부에 보건서비스 HI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리 HIO는 교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처음에 나왔던 설문조사에서 255개의 HIO 중 85개가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5개의 HIO 중에서도 약 24개만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운영 수익을 통해 운영해온 HIO가 단 24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든 MU 조건을 만족시키진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의 MU 조건을 만족시켰고, 조사 결과 다수의 HIO가 옵트인 방식보다는 옵트아웃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또 HIO가 직면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계획 수립, 그리고 공급 업체 및 소비자 가치 확립, 그리고 HIO에 참여하는 기관들 간의 통합, 그리고 개인정보 및 보안 문제 해결, 그리고 환자 데이터를 정확히 연결하는 등의 기술적 문제가 그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HIE의 기능들입니다. 결과를 네트워크상으로 전송하고 의사에게 결과를 전해주는 역할, 약물 사용, 입원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역할, 전자상 처방에서 알러지 경고, 그리고 건강정보 요약 등 다양한 기능을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받을 만한 HIO의 성공적인 예시입니다. 현재 HIO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와 각각의 HIO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HIO와 HIE에 대한 여러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Health Initiative에서 매년 주관하는 국가 단위 조사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조사와 평가들에서는 주로 HIO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거나 어느 정도의 의료 활동들이 HIO와 연결되어 일어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들에 따르면 HIO들은 주로 여러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한 인터오퍼러빌리티에 관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EHR이나 HIE를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 비용과 HIO의 유지 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HIE와 HIO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오직 10%가량의 정보만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수의 HIO들만이 이 정보들이 일반화되지 않도록 정보를 문헌으로 발간했습니다. 즉, 현재 HIO는 그 수와 활동도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높은 수준의 HIO는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HIE에 대한 많은 평가들에서도 HIE의 이점이 존재하고 HIE가 널리 퍼지고 있기는 하지만 비용적, 실용적, 치료의 질적인 측면에서 HIE가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학계에서도 HIE와 HIO에 대한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로 HIO와 관련된 기준들과 재정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의문점들이 제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문점들 중 일부입니다. 이처럼 HIE는 많은 난관에 놓여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몇몇 해결책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 기술로 FHIR과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는 의료기기 간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HL7, Health Level 7에서 개발한 의료정보 영역의 차세대 프레임워크이며, 이는 헬스케어의 HTML이라 불릴 만큼 쉽고 빠른 웹 기반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프레임워크란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의 개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구체적 기능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 가능하도록 협업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말합니다. FHIR은
기존 프레임워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들을 결합하여 그림과 같이 체계화된 형태로 의료기관, 기업, 환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금융거래에서 쓰이는 기술이지만 의료정보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환자들의 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관되고 환자들이 전문가에게 장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도록 환자들의 일이 단순화되었습니다. HR의 행정 및 재무 관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공한 HR의 사례 등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HR과 관련된 추천 리소스입니다. 다음은 HR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정리해둔 글들입니다. 대규모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HR의 성공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수준 높고 성공적인 HRO들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한 HRO 다수가 HR를 함으로써 MU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상의 자료와 재무상의 자료가 클리니컬 메시징과 합쳐져 한 웹페이지에 서로 다른 자료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EHR이 통합되고 HRO의 핵심 서비스로서의 Practice Management System과 Claims Management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하나의 플랫폼이 모든 임상적, 재무적 업무를 수행하고 광범위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HRO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 만약 몇몇 기관들이 권한을 가지고 의료정보 교환을 지속한다면 기업들의 합병과 새로운 기업들의 출현이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원격 의료 서비스와 같이 의료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인터오퍼러빌리티가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새로운 수단들이 등장할 것이며 기록의 복제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 챕터의 핵심 내용을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개혁을 위해서 HI는 필수적이다. HIO를 위한 시스템 구축보다는 앞으로의 경영계획을 짜는 것이 어렵다. 디렉트는 HI를 이루기 위한 간단하고 좋은 방식이다. FHIR과 블록체인은 HI를 위한 총망받는 신기술이다. HIO의 발전에 따라 서로 다른 주체 간의 원활한 의료정보 교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연방에서도 여러 정책, 기준, 서비스를 통해 HI를 권장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HIO의 수가 정부의 지원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문제, 보안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Health Information Exchange에 관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hapter 6 Health Information Exchange에 관한 김희조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